베이직 슈퍼컨덕터가 상온 초전도가 되긴 힘들거든요. 네, 이 사실 미국에서도 난리 났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났었거든요. 아카이브에 올라왔을 때. 그래서 논문을 보니까 LK99 뭐 저항 떨어지는 거랑 와, 미국에서 초전도체 물질 발견됐다고? 와, 진짜 미국은 치트키네. 일저자가 한국인? 얼마 전에 발표된 한 초전도체 연구가 국내외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요.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무려 4,000을 넘는 XX와 300에 근접하는 알티메트릭. 이 연구는 상위 0.5% 수준으로 단순하게 수능으로 비유하자면 서울대 의대 입학 수준의 엄청난 성적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LK99으로 초전도체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컸던지라 국내외 여러 커뮤니티에도 퍼지고 또 알려졌죠. 제가 꼭 다뤄보고 싶었지만 내용이 너무 생소했고 저는 다른 연구자분들의 우수한 연구를 대중분들께 알려드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나쁘게 말해 과학 레카이고 초전도체 전공자도 아니죠. 그래서 이번 연구의 일저자이자 미주리 과기대에 재직 중이신 김현수 교수님께 직접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응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기본 개념과 연구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저항이 제로에 수렴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움직일 때 저항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손을 흔드는 이 과정에서도 공기와의 마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에서도 이제 빛이 막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를 오래 켜두면 따뜻해지잖아요. 전자가 이동하고 부딪히면서 열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이 나고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모두 이런 전자기기의 성능과 수명에 직결되는 거죠. 하지만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습니다. 전류가 흐르더라도 전력 손실이라던가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전도체는 뒤로 가지 마세요. 컨벤셔널한 것과 언컨벤셔널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포논과 전자의 거동에 대해서 하라 해서 머리가 아파져요. 이런 벌써부터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에 쫄 필요가 없어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자는 모두 알고 계시죠? 아마 포논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종의 고체 이런 숨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체는 마치 사람처럼 숨을 쉬듯이 원자들이 끊임없이 막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논은 이런 원자들의 진동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초전도체가 컨벤셔널하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대로 전통적이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물질, 그리고 사전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언컨벤셔널하다는 것은 그 반대예요.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전도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현재의 초전도체는 극저온 또는 고압에서만 작동을 해요. 우리의 목표는 상온 그리고 상압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를 찾는 것인데 적어도 지구상에서는 자연 상태의 상온 상압 초전도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하려면 무조건 언컨벤셔널 해야 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실험실이나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일 쉽게 표현하면은 그 초전도를 처음으로 설명한 이론이 바딘 슈리퍼 쿠퍼 해서 BCS 이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거의 근본이 그 일렉트론하고 포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초전도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컨벤셔널 또는 재래식 초전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러프하게 그걸로 설명이 안 되면은 일단은 비재래식 초전도라고 보면 됩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김현수 교수님은 자연 상태에서 언컨벤셔널한 초전도체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연구 성과로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해외학계 뉴스에서도 자연에서 발견된 초전도체가 과학계를 뒤흔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교수님의 연구 성과는 SCI급 저널에 발표되며 학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TC 또는 임계 온도도 중요하지만은 높은 이 크리티컬 필드도 중요한 게 초전도 어플리케이션 중에 중요한 게 일렉트로매그넷, 예를 들어서 MRI라든지 이런 데 쓰는 아주 높은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으면 그게 또 엄청난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상당히 높아요. TC는 낮은데 이게 한 20 테슬라 정도, 20 테슬라가 넘고, 근데 그게 초전도 연구해 오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해서 저명한 이제 피지컬 리뷰 레터에 그 출판이 됐었거든요. 이제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를 인간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어떻게 물질들 조합을 하다 보니까 초전도가 나오게 됐는데, 그 안에서 그 비제네식 초전도가 인간이 창조했다, 뭐 이렇게 흔히 이제 생각을 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고, 왜냐면 그게 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이런 일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자연에서는 존재하기 상당히 힘든 이제 그런 물질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이런 게 이미 자연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 저희가 볼 땐 되게 재밌는 이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 저널에 시도하게 됐고.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우수한 연구 결과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대체 이게 어디 쓰이는 거고 왜 중요한 걸까? 학계에서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화제가 된 것일까?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재밌고요. 사이언스 면에서 예전에 계속해서 봐왔던 제네식만 보다가, 제네식 슈퍼컨덕터가 상온 초전도가 되긴 힘들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면에서 이제 언컨벤셔널 슈퍼컨덕티비티가 이제 그 가능성을 이제 훨씬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언컨벤셔널 슈퍼컨덕터에 관심이 되게 많죠. 자, 이제 드디어 기다리시던 대망의 LK99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LK99으로 많은 분들께서 초전도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번 LK99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 사실 미국에서도 난리 났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초전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몇십 년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다방면적으로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스페셜라이즈돼 있어요. 그래서 LK99 뭐 저항 떨어지는 거랑 뭐 라이스너 이펙트 보인 거랑 그다음에 비디오, 이렇게 유명한 그 비디오 보인 거랑 제가 그날 봤거든요. 아카이브에 올라왔을 때. 그래서 논문을 보니까 이게 슈퍼컨덕터에 의한 레비테이션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저런 종류의 마이즈너 효과는 처음 봤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레비테이션도 레비테이션이지만은 자석과 초전도 상대적 위치가 이렇게 락킹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레비테이션 일어나는 게 자석 이렇게 미는 거하고 다르게 자석에서 나오는 매그네틱 필드가 그 초전도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이제 볼텍스 형성하게 되고, 볼텍스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고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바운싱 되는 기억나시죠? 그거는 초전도랑 자석 사이의 인터랙션 같지 않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퀄리티를 낮아서 그런 이제 레비테이션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퀄리티를 올려가면서 그 실험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이제 온도를 바꿔가면서 그런 레비테이션 실험을 하는 게 없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온도를 올려서 그런 이제 레비테이션 비슷한 현상을 없앨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실험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런 연구들이 성공하게 된다면, 즉 초전도체가 널리 쓰이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게 상온 상압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초전도들만 가지고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다 트랜지스터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실리콘, 세미컨덕터 잘 아시니까. 지금 초전도를 가지고 다이오드를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열이잖아요. 빨리 못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이거든요. 근데 이 초전도 가지고 트랜지스터들을 가지고 프로세서를 만든다. 적은 숫자를 가지고 더 빨리 프로세스 할 수 있는 퀀텀 컴퓨팅 가기 전 단계에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상온 상압 초전도체에만 집중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전도체라고만 하면 다들 상온 상압만 초전도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마치 그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말이죠. 상온 상압이 아니더라도 초전도체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RI 같은 곳들엔 초전도체가 없으면 사용이 어려워요. 의학계에선 MRI가 없으면 인체의 구조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초전도체가 이걸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상합, 물론 이제 궁극적인 저희 목표긴 한데, 그 가기 전에도 초전도를 가지고 그 저희 삶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응용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인터뷰에 감사하게 응해주신 김현수 교수님도 그 밖에 많은 연구자분들도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 언론인에 가깝지만요. 어쨌든 과학자의 자세가 뭔가 팩트가 나오면 인정하고 180도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최근에 한 시청자분께서 매우 좋은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LK99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상온상합 초전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상온상합 초전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LK99에 대해서 네이처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적이 있고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한 시청자분께서는 SOD님 부정적인 시각 가지신 분 아니었어요?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그러자 다른 시청자분께서 아주 멋진 댓글을 제 대신 달아주시더라고요. 그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길 과학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학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학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해당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 180도 바뀌는 게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까지 애플의 AI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하지만 그걸 만약에 뒤집는 사실이 나온다면 180도 바뀌게 될 거예요. 저는 과학은 바로 이런 것이고 과학은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당장 180도 바뀌는 학문이에요. 과학에는 배신은 없습니다. 뉴턴이 무슨 짓을 했더라도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면 아인슈타인의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조차 180도 스탠스를 바꾸는 것, 이것이 과학적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1957년 1월 노벨 물리학 수상자 리언 레더먼은 소위 신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어느 한쪽을 선호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해냈거든요. 그런데 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는 나는 신이 약간 왼손잡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의 연구가 틀렸다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가 나오고 자연이 한쪽 방향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볼프강 파울리는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를 보여주며 180도 태세 전환하였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들은 파울리는 멋쩍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걸지 않기를 잘했다.